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소열 모듐 원전 조기 상용화를 위해 1조 2,4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독 누르시고 확인하시죠. 미국 에너지부는 3세대 소형원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9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의향 통지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원전 사업을 강화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촉진한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확장과 제조업의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죠.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미국 정부는 원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앞으로 글로벌 전력 및 SMR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SMR이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전력 역시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측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 결국 효율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데 또 탄소를 발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SMR의 어떤 효율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SMR은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리고 365일 돌아가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SMR은 핵에너지를 쓰는 폐기물의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죠. 청정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SMR은 보통 모듈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작은 것도 생산이 가능하고 데이터 센터 규모에 따라서 연결 생산이 가능한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나 SMR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좀 좁은 지역, 사실 해상 SMR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적 제한이 거의 없는 이런 에너지원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좀 기술력 발전에 따라서 두고 봐야 할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예 SMR하고 데이터 센터를 통합해서 지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 SMR의 에너지원으로서의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적인 특성, 물론 이게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적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탄소 차원에서의 어떤 친환경성이 굉장히 강조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SMR 데이터 센터 직접 연결함으로써 송배전에서의 어떤 손실도 감소시키고 폐열 같은 것들을 이제 냉각, 데이터 센터 발열이 엄청난데 이 발열을 냉각시키는 자원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비용도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자체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전체 전력 그리드의 부담 역시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한해서는 SMR이 가장 적합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SMR의 어떤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SMR하고 데이터 센터의 결합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송배전에서 나오는 로스 같은 것들도 축소시킬 수 있고 냉각 문제까지 해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SMR의 원자로와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연결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